자, 첫 번째 방학 특강 집합. 집합이에요. 그래서 집합은 두 번에 걸쳐서 다 진도를 나갈 건데,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나간다는 얘기니까 오늘 수업하고 원래 목요일까지 수업을 해야 딱 다 나가겠지만 일단은 두 번 하면은 보통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단원씩 대단원 한 단원씩 나갈 거예요. 자, 집합. 먼저 집합 왜 배우는지부터 알아야죠. 우리가 어떤 단원이든 간에 앞으로 어디에서 연결이 돼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합이라는 단어를 이제 원래는 예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처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학기 처음에 이제 집합이 나오죠. 그러면 이 집합이라는 단어를 배우면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게 어디냐? 너희들 문과, 이과 공통으로 들어가는 확률 통계,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배웠지? 네. 중학교 2학년 때, 그쵸? 경우의 수.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배워야 확률을 구할 수 있죠? 왜?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잖아. 그쵸? 확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계.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이 이과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이 따로 있어요. 너희들 문과, 이과 다 공통으로 얘네들은 배워야 돼. 그래서 집합이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로 연결이 된다. 집합이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중은요, 너희들 문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중이 얼마냐? 수능에서 3분의 1 가량. 엄청 많은 거지? 그렇죠? 3분의 1 가량. 또는 뭐 적어도 4분의 1. 그 다음에 이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분의 1 정도? 왜냐면 이과는 워낙에 많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통계 문제는 통계 이 한 단원에 대해서 항상 수능에서 나오는 것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이상은 항상 나온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집합을 알아야 이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집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준호야, 너 뒤에 벌레 좀. 오씨. 휴지 있어? 아니 책으로. 여기 벌레가 저기 있어. 야, 샷프로 찔러주면. 빨리 가져가, 빨리. 예, 빨리. 자, 그래서 소름돋아. 자, 집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집합 한 과정만으로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어렵거나 심화에 가까운 것은 경우의 수. 저 신경 계속 쓰네.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집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빨리 잡어. 야, 바닥에다가 턴 다음에 그거 밟아서 불태워 죽여야 돼. 쌤, 라이터는 제가 없어요. 선생님. 라이터 준호한테 있어. 자, 조용. 눌러. 야, 빨리 갖다 버리든지. 틀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집합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집합이라는 것에 먼저 정의부터 봅시다. 집합의 정의가 뭡니까? 집합의 정의. 어떤 모임이죠, 모임. 그렇죠? 어떤 모임이야? 구별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모임.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거짓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모임. 그러면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 뭐가 있어야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죠? 기준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기준이 확실한 모임. 이거야. 수학에서 얘기하는 집합은 기준이 확실한 모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생긴 사람 앞으로 나와.
그러면 뭐 이제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잘생겼지 또는 우리 딸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준이 확실하지 않죠. 네? 그렇죠? 기준이 확실하지 않죠. 잘생겼다라는 기준이 확실하지 않죠. 근데 키가 2m 이상인 사람 나와. 그럼 기준이 확실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확실한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집합 다음에 배우는 단원이 뭐냐? 바로 다음 단원이 명제예요. 그럼 명제의 정의가 뭔지 알아? 그거 참, 거실인지 나누는 거. 그치.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집합의 정의와 명제의 정의가 거의 비슷하죠? 보면.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명제와 집합은 아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집합을 이해해야 명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이 뭔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 명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동물이다. 자, 이 말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어떻게 참인 줄 알았어? 어떻게 참인 줄 알았어? 자, 우리가 명제에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무엇은 무엇이다. 이게 참거짓을 얘기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영역이 동물이라고 하는 영역에 다 포함이 되죠. 맞지? 그러면 참이야. 무슨 소리냐면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P라는 놈이 Q의 집합에 포함되면 참이라고. 한마디로 평행사변형은 사각형이다. 참이죠? 맞지?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다. 참이죠?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에 들어가? 들어가죠. 너희들 사각형 예전에 그 벤다이어그램으로 했을 때. 그러면 직사각형은 말은 뭐다? 거짓이잖아. 포함 안 되잖아. 이렇게 포함 관계로 얘기한단 말이야. 참 거짓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면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포함 관계야. 알겠어요? 집합에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포함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포함 관계를. 알겠어요? 뭐가 뭐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다. 자,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집합들을 배우게 되는데, 자, 집합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제 첫 번째 어떤 용어부터 할 거냐면, 자, 우리가 대문자, 소문자의 구별. 두 번째는 요거와 삼지창과 이지창의 구별. 그렇죠? 세 번째는 이러한 용음. 네 번째는 예를 들어서 2의 에이스 이렇게 되는 놈.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부터 얘기를 할게요. 또 다섯 번째는 이런 것들의 용어들. 그렇죠? 자, 먼저 이 A라고 대문자로 쓰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뭘 얘기한다? 집합을 의미한다. 소문자로 쓰는 것은 뭘 얘기하죠? 원소를 의미한다. 그렇죠? 삼지창은 어떤 관계에서의 삼지창이야? 그렇죠. 집합이 원소를 포함할 때. 그러면은 어디가? 아가리를 벌린 쪽이 크다. 그렇죠? 요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다면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얘는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죠? 네. 예를 들어서 주상이는 우리 학원생 M+2 학원생의 집합에 포함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 얘는 숫자와 숫자의 크기 비교. 그죠? 근데 집합에서는 이거 두 가지 쓰죠? 그러면 원소하고 원소의 포함 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원소가 원소에 포함된다. 그래서 성수가 준호한테 포함된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소의 포함 관계는 없습니다. 원소가 어느 집합에 들어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집합이 어느 집합에 들어가 있다라든가 이것은 가능하지만 원소와 원소의 포함 관계는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표시가 뭐예요, 이거? 공집합 표시죠?
즉 공집합 표시니까 얘와 동일한 맛이야. 얘와 동일한 말이다. 그렇죠? 그리고 자 2의 a승이라고 셈이 썼는데 얘는 앞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x바 x는 a.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x라는 것을 셈이 대문자로 썼어, 소문자로 썼어? 대문자로 썼죠. 그리고 이거니까 집합의 관계죠. 집합이 a라는 집합에 포함된대. 그러면 이 x라는 놈은 a의 뭐죠? 부분집합이죠. 그 부분집합들을 뭘로 갖는다?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멱집합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1, 2, 3이래.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2의 a승이라고 없고 2의 a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p라고 pa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그때마다 따라 다른데 얘를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대. x바 x는 a에 이렇게 됐을 때 2의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 원소의 개수 문제는 알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는 어떤 집합이냐? 얘의 부분집합. 얘의 부분집합 뭐였습니까? 공집합 1, 2, 3, 1, 2, 그 다음에 1, 3, 2, 3, 1, 2, 3. 맞아요? 네. 이것을 뭘로 갖는? 원소로 이렇게 갖는 집합이 얘라는 얘기지. 오케이? 이걸 멱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멱집합이라고 얘기하고요. 얘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지. 그렇죠?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8개.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멱집합이라고 얘기한다. 이건 처음 듣죠? 멱집합은 중학교 때는 안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얘기하는 쌤들도 있고 얘기 안 하는 쌤들도 있는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의 기호야? 합집합. 얘는 교집합. 얘는 차집합, 여집합. 그죠? 네. 그럼 합집합하고 교집합이 헷갈리는 사람 중학교 1학년들한테 집합 배울 때는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합집합, 교집합. 이러면 안 헷갈리겠지. 왜 걔네들 이거 갖고 엄청 헷갈려 했어. 얘들 중학교 때 엄청 헷갈려 했어.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잊어버릴 일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뭐 합집합이나 교집합이 뭔지는 다들 알잖아. 그렇죠? 합집합이나 교집합이 뭔지는 다들 알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용어들을 가지고 쌤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문제를 한번 내볼게.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첫 번째 문제. n의 a는 얼마? 4개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개죠? 6개죠? 6개야. 이게 이 겉에 있는 이 집합 표시 있죠? 중괄호. 네. 안에 있는 이 집합 표시는 집합이 아니야, 더 이상. 그냥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생긴 원소들이야, 그냥. 얘 다 그냥 원소야, 원소. 이렇게 생긴 모양이야.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개네. 누가 6개라고 했어? 원소의 개수인데 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치? 7개야, 원소의 개수.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 맞니? 네. 아니 근데 왜 아닐 것 같지? 쌤이 저렇게 하면은. 아니요. 맞아, 틀려. 맞다. 아니. 맞다, 손 들어봐. 안 맞다. 물어봤어. 맞아. 맞은 안 맛은 안 물어봤어. 솔직히 생각을 해봐. 틀리다. 뭐야, 나머지 안 되는 사람들은. 아, 맞다, 틀리다. 아, 이거. 잠깐만요. 30초만. 이게 30초야? 이 세계는 써보고 있어. 맞을 것 같아요. 아니야. 자, 맞다.
틀리다. 예술라이트 뭐라고 해야지. 가연이는 맞죠? 예스. 와, 지렸다 이거 씨. 아니, 아니 쌤이 뭐만 물어보면 쌤이 무슨 맨날 낚시만 하는 줄 알아 이 사람들이. 당연한 거. 맞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불문집합이었잖아. 클라스다 클라스다. 그렇죠? 이거 당연히 맞는 거지. 아 이거 참 이 사람들. 3번. 3번. 예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려요. 이건 틀리다. 맞아 틀려. 잠깐만요. 심리적이야. 맞아요. 맞아.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아니 맞아 이거 진짜 맞아. 맞을 것 같아 느낌이 띠게 왔어. 아니 뭐 맞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수학이 뭐 맞을 것 같아요가 어딨어. 맞지? 왜냐면 공집합은 아까 말했잖아 모든 집합에 원수. 근데 저거는 원수잖아.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맞아. 맞다고. 여기 있잖아 원수로. 아니야. 그 가루가 안 쳐져 있잖아. 맞잖아. 그건 아니네. 야 집합 니네들 아까 전에 뭐 수업하기 전만 해도 뭐 이렇게 쉬운 걸 껌이네 뭐 그래도 벌써 여기서부터 막히면 어떻게 이거. 이 사람들 이거 큰일 났네. 아주 민규야. 아니 얘가 원수가 그러니까 이게 원소잖아. 원소의 평형이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의 원소가 있냐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 있잖아 원소가. 그런 원소가 여기 있잖아. 이지창이 집합끼리 쓰는 거죠? 그래. 저거는 이게 다 까먹을 것 같아. 자, 네 번째. 맞아 틀려. 원수가 아니야. 이거 삼지창이 해야 될까? 이지창이요? 맞아 이거 맞아. 맞아 틀려. 선생님이 아니야. 이응이응이를 내서 우리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아니야. 삼지창이야 돼. 맞아 틀려. 개삐 삼지창이야 돼. 당연히 맞죠. 다 틀려 민규는. 아니, 민규야. 이제 X가 나올 줄 알았어. 아씨.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는 거야. 다섯 번째. 틀려 이거. 안 봐도 틀려. 맞아 틀려. 잠깐만요. 맞아. 아니 맞아. 이거 무조건 맞아. 맞아 틀려. 맞아. 민규야 맞아 틀려. 이게 이게 애들이 다 맞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맞을 것 같은데 5가 4개야 지금. 맞아. 맞아 틀려.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지. 30장 집합이 맞죠? 맞죠? 나다 받았다 지금까지. 이 맞아. 맞아 틀려. 맞아. 맞아 틀려. 맞아요. 마치 누가 봐도 맞아. 틀려. 3개야. 바로 3개가 없잖아 위에. 틀렸어. 바로 3개? 틀렸어. 난 맞았다 한다. 틀렸다. 왜냐면 저기 맞잖아. 저기 위에 거랑 똑같잖아. 바로 지우면은 비기 싫어. 욕하면 안 되지. 자 맞죠? 맞죠 저 씨. 자 초등학교 문제잖아. 뭔가 느낀 거 없어 이제? 있어요. 다 맞다. 공집합은 항상 오라요. 다 맞다가 아니라 자 이것만 그러니까 쌤이 니네들이 이렇게만 쌤이 아까 얘기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런 느낌이었었지 그치? 근데 우리가 쌤이 간단하게 걔네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나왔어 A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에 어떤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뭔가는 여기에 있는 중에 과연 그놈이 있느냐만 찾으면 되죠 원소가 그런 원소가 있느냐니까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도 맞는 거야. 이런 원소 여기 있잖아. 그 모양으로. 설사 이렇게 돼 있어도 맞는 거죠? 네. 여기 있잖아. 원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맞아 틀려? 맞아요? 틀리지? 이런 원소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이렇게 생긴 놈의 모양이 있느냐만 보면 된다고. 삼지창은. 맞죠? 네. 이해돼? 이건 맞고 이건 틀린 거야. 그치? 그러면 만약에 집합 표시로 돼 있다. 집합과의 관계는 이걸로 돼 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 삼지창으로 바꾸고 삼지창이 쉽잖아. 삼지창은 여기 있는 것만 보면 되니까 삼지창으로 바꾸고 얘를 한꺼풀 벗겨내면 돼. 이렇게. 알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그게 집합 표시로 이렇게 된 게 맞냐라고 하는 건 삼지창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맞잖아. 2번, 3번 얘기잖아.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바꾸면 이거 하나 없어지면 이런 원소가 있느냐 물어본 거야. 있죠? 얘도 이거 한꺼풀 벗겨내면 이런 원소가 있느냐? 있잖아. 그쵸? 이 두 개짜리 여기 있잖아. 알겠어? 네. 그럼 이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어? 자, 알았어. 그럼 너희들을 믿고 한 문제만, 마지막 파이널 한 문제만 내봐야지. 민수 아니 민규 반대말로 하면 돼. 다 틀렸어요. 분위기 상승이야. 민규야, 맞아 틀려? 네, 잠시만요. 맞아요. 그래. 왜? 한꺼풀 베끼고 얘하고 얘라는 놈이 원소로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있어 없어? 여기하고 여기 있지? 네, 있다. 그쵸? 맞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다 풉니다. 어떻게 바뀌어도. 알겠습니까? 네. 어떻게 바뀌어도 다 푼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좀 어렵게 내려면 일부러 이렇게 내겠지? 아까 선생님이 살짝 예를 들어줬던 자 이렇게 나오죠.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1, 2, 3이래. 또는 일부러 1, 2 공집합이래. 자,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상급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만 나와도 상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어이씨 왜? 그 다음에 P의 A는 X봐. X는 A의 이거다. 이렇게 줬어. 그래 놓고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렇게는 이거냐 맞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지. 이러면 이제 상급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어? 맞죠? 그러면 두 번 꼬는 거죠. 자 그럼 PA가 뭔지를 우리가 따져보려면 얘의 뭐 아까 뭐였어요? 멱집합이라고 했었잖아. 네. 그럼 얘의 부분집합이랍니다. 얘의 부분집합은 요것도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뭐? 공집. 요거 맞지? 그 다음에 1, 2 1 이건 더 이상 공집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의 어떠한 원소가 되는 거죠. 요렇게죠? 네. 맞잖아. 맞지? 이래 놓고 뭐 물어본 거죠? 얘가 여기 포함되냐? 그러면 싹 하고 얘 없애버려. 그럼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냐? 여기 있잖아. 맞다. 이렇게. 알겠어요? 이 정도 문제만 돼도 굉장히 상급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자,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됐죠? 지워도 됩니까? 네. 지워도 돼요? 정말 지워도 되지? 네. 자,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집합의 표현 방법. 잘 적어놔야 할 건데. 집합의 표현 방법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다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이 뭔지 알죠? 네. 그냥 원소들 그냥 아까처럼 쭉 이렇게 나열한 거. 그치?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벤다이어그램 조건 제시법. 포함 안 되나?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있죠. 벤다이어그램은 뭔지 다 알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죠? 네. 그러면 조건 제시법에서 우리가 맨날 A는 뭐 X바, X는 뭐의 약수, 뭐 이런 형태만 맨날 봐왔잖아. 근데 우리가 조건 제시법은 얼마든지 이 형태가 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바라는 놈을 기점으로 요 앞에 있는 놈이 얘의 뭐다? 원소이다. 그 다음 여기는 뭐냐? 걔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이렇게 바꿀게. A라는 집합이 있는데 x의 제곱 플러스 1 바 x는 6의 약수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뭐라고? x제곱 플러스 1이 얘의 약수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x에 대한 설명이 6의 약수라며.
x가 6의 약수라며. 그럼 뭐야? 1, 2, 3, 6이죠. 네. 그럼 얘가 얘의 원소가 아니라 1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얼마 돼? 2. 2를 집어넣었을 때 5요. 5. 3을 집어넣었을 때 10이요. 10. 6 집어넣었을 때 37. 얘가 얘의 원소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가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변형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A는 x, y에 곱하. x는 6의 약수. y는 3의 약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x 6의 약수니까 뭐야? 1, 2, 3. 1, 2, 3, 6이죠. 맞지? 얘는 3의 약수니까 뭐야? 1, 3이죠. 그럼 둘이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둘이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1, 2, 3, 6, 3, 6, 9, 18. 그쵸? 근데 공통적인 원소는 빼야죠. 원소가 공통적으로 너희들 6, 6 이렇게 있는 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 여기 답은 1, 2, 3, 6, 9, 18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가 참고로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곱집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네. 곱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아까 얘기와 일맥상통하지? 아, 이걸로 계산돼서 나온 놈이 원수구나. 발을 기준으로 이 앞에 계산되는 놈이 원소다. 오케이? 얘는 걔네들에 대한 설명. 됐죠? 조건제시법을 바라보는 방법이야. 얼마든지 앞에는 바뀔 수 있어요. 별의별 게 다 나와. 너 x의 절대값 플러스 뭐 y의 절대값 플러스 1 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x 절대값의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래서 이 앞에는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다. 항상 중학교 때처럼 x 바 x는이 아니라는 얘기야. 고정관념에서 버리라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 집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유한집합, 무한집합이 있죠? 이거는 뭐 길게 설명 안 할게. 유한집합은,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까? 네. 맞죠? 원소가 없으니까 유한집합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론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수학자 중에서 이제 칸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그 고등학교 3학년들 할 때 설명을 할 때 이제 미분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요 뉴턴이라는 수학자만 죽이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뉴턴이라는 수학자만 죽이면 된대요. 그러면은 뭐 그래서 아니야 걔 죽여도 어차피 다른 사람이 또 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칸토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그 당시에는요 무한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좀 금지시되었어 시절이었어요. 뉴턴이 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무한대에 대한 개념을 갖다 정립한 사람 집합으로 그래서 무한집합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인데 그것은 여기서 뭐 이과생들이 좀 있으면 이과생들은 만약에 수학과 관련된 쪽으로 가면 그 사람의 무한집합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카운터블 셋 뭐 이런 것들 뭐 디스카운터블 셋인가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리수하고 유리수가 둘 다 무수히 많죠. 유리수도 무수히 많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죠. 근데 두 개 다 모두 무한집합이잖아. 근데 두 집합이 원소 개수가 누가 더 많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둘 다 무한대인데 뭐가 더 많니? 근데 이 사람은 정의를 해놨어. 무리수가 더 많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지 않고 대학교 때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인데 거기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것은 집합의 종류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할 게 있어. 무한집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할 게 있다. 한 가지만 얘기할 게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수능에 관련된 문제에서도 또는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너희들이 잡고 있어야 된다. 어떤 거냐? 자, 무한집합하고요. 유한집합의 교집합, 합집합 하고요. 유한집합과 유한집합의 교집합
합집합. 무한집합과 무한집합의 합집합. 이거 왜 이지랄이지 이거?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될까? 유한집합이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교집합은 유한집합이죠? 아 진짜 쓸데없어.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지. 자, 예를 들어서 무한집합인 집합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 무한집합이 자연수의 집합이야. 무한집합 맞죠? 그 다음에 유한집합은 6의 약수래. 그러면 교집합은 뭐가 돼요? 유한집합이요. 그쵸? 1, 2, 3, 6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무한집합에서 무한집합이 무리수의 집합이래. 그 다음에 유한집합이 아까처럼 6의 약수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네. 그죠? 근데 아무튼 교집합은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유한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무한집합과 유한집합의 합집합은 무한집합. 무한집합이겠지. 그쵸?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유한과 유한의 교집합은 유한집합. 유한과 유한의 합집합은 무한집합. 뭐야 유지 당연히 무한집합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 될 수 없죠. 아 될 수 없네. 그럼 유한하고 다 와봐 해도 어떻게 무한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무한과 무한의 합집합은요? 무한이죠. 무한과 무한의 교집합은요? 알 수 없다. 모르죠. 왜? 무한집합 하나 얘기할게. 짝수의 집합. 하나는 호수의 집합. 둘 다 무한집합이지. 교집합은 흥집합이잖아. 맞죠? 맞잖아. 그 다음에 하나는 소수의 집합이야. 소수 뭔지 알지? 2, 3, 5 뭐 이런 거. 소수. 하나는 짝수의 집합. 교집합은 2, 하나. 그쵸? 그러니까 알 수 없어. 근데 만약에 하나는 자연수의 집합, 하나는 짝수의 집합. 교집합하면 무한집합.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뭐를 했냐면 합집합을 했더니 무한이 나왔대. 합집합을 했더니 무한이 나왔대. 그러면 A, B 둘 다 무한집합입니까? A와 B라는 집합의 합집합을 했더니 무한이 됐대. 그러면 A, B 둘 다 무한집합이야? 아니요. 아니죠. 하나가 짝수, 그죠? 하나는 홀수 그런 거. 그러면 A, B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무한인 건 맞죠? 그치? 자,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둘의 합집합이 무한집합이면 A와 B 중 적어도 한 집합은 적어도 하나니까 둘 다 무한일 수도 있고 하나가 무한이면 얘가 유한일 수도 있고 얘가 유한이면 얘가 무한일 수도 있고 이 얘기야. 집합은 무한집합이다. 너희들이 무한집합론을 모른다 하더라도 요거만큼은 무한집합 관련된 내용에서 기억을 해두시라. 알겠죠? 알겠죠? 기억을 해두셔라. 기억을 해주세요. 유한집합, 무한집합.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다. 지워도 됩니까 이제? 다 지워도 돼요? 자, 마지막.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부분집합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부분집합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부분집합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할 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왜?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A가 B에 이렇게 포함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A가 B에 포함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한다. 맞죠? 이거는 다 알고 있죠? 자, 이 내용은 아까 얘기한 그 다음 단어에 나올 명제라는 단원에서 P이면 Q이다. 얘가 참이 되려면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심화 과정까지 같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정신을 한 1번부터 한 5번 정도까지는 너희들이 좀 뭐 쉽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굉장히. 근데 그 다음부터 점점 가면서 뭐야 이거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이거는 책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나와 있어. 책에서는 1번부터 5번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필기를 잘 해놔야 될 거예요. 어디서 설명하는 데도 없습니다. 참고로 어디서 설명도 안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집합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래서 아까 공집합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설사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맞는 거야. 오케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 표시돼 있고 포함관계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어떤 집합이 돼도 다 만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첫 번째 여기 아까 여기다 적었던 예제 문제에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거 물어봤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했을 때 무조건 맞는 거라고 했었죠? 무조건 맞는 거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두 번째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오케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죠. 자, A라는 집합이 만약에 1, 2, 3이야.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은 공집합, 이거 공집합 꼭 들어가잖아. 1, 2, 3, 1, 2, 1, 3, 2, 3, 1, 2, 3 이랬을 때 뭐? 얘 자기 자신이 이 부분집합으로 있잖아. 그죠? 3번 세 번째 자 n의 a가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죠. 그죠? n의 a가 a개인 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중학교 때 배웠죠? 몇 개? 몇 개? 2의 a 승계. 이거 안 배웠어? 아까 1, 2, 3이었을 때 얘 부분집합 몇 개였어? 8개였잖아. 2의 3승. 그래서 8개였죠? 그치? 그러면 중학교 때는 아마 이거 그냥 외우라고 했을 거야. 2의 a게 된다. 몇 개 보여주면서 맞지? 하면서 그렇게 외우라고 했을 거야. 근데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 2의 a개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됐을까? 이런 우리가 관점을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가 중요한 거야.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이거에 대한 그 증명은 여러 가지 고등학교 2학년 거나 3학년 거에 대한 이항정리나 이런 거에 대한 공식들이 있지만 선생님은 너희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경우의 수로.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집합은 경우의 수, 확률, 통계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경우의 수로 증명을 하거나 알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우리 준호하고 주상이하고 그 다음에 성수하고 세 명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빈 버스가 와. 준호를 치웠어요. 야, 왜 준호를 죽이려고 해 자꾸. 아니 그 준호 아니고 나 준호 왜 준호? 자, 왜? 세 명이 있어요. 기다리는데 버스가 와. 준호를 쳐요. 자,
이 버스를 뭘로 보면 되냐면요.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세 명은 원소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버스가 왔는데 준호가 아씨 왜 이렇게 오늘 집에 가기 싫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주사위가 나도 성수도 나도 막 이러는 거야. 되지. 그래서 버스가 그냥 갔어. 그럼 무슨 집합 되는 겁니까? 홍집합이죠.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맞죠? 자, 이번에는 다시 버스가 왔는데 준호가 나머지는 죽었어. 준호가 야, 나 집에서 전화 왔어. 아이씨 타기 싫은데 타야 되겠어. 탔어. 둘이 그래? 가지마. 알았어. 우리는 좀 더 놀다 갈게. 싫었어. 이랬다고 칩시다. 버스가 이제 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준호만 타고 있는 집합이 되는 거죠. 원소 하나만 있는 집합이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준호가 탔어. 성수하고 주상이하고는 타기 싫었는데 준호가 막 억지로 막 손을 막 당겨가지고 다 탔어. 그럼 이제 전체 집합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버스의 종류는 과연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버스. 버스에 누가 타냐 안 타냐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 엄마. 각자들이죠. 각자의 생각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맞잖아. 뭘 엄마에 의해서 무슨 버스가 왜 결정이 돼? 엄마가 불렀다고요. 아니 엄마가 불러도 안 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준호가 끌어당겼는데. 그렇죠? 내 잘못이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원소들의 의사가. 그러면 자, 생각을 할게. 자, 준호야, 네가 결정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은 몇 가지냐? 타냐 안 타냐죠? 몇 가지냐? 두 가지. 맞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가 타고 안 타고를 떠나서 주상아, 너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냐? 두 가지죠. 생각할 수 있는 게 타냐 안 타냐 개인적으로. 뭐 누구 때문에 타고 누구 때문에 안 타고가 아니잖아. 마찬가지죠. 형수도 두 가지죠. 엄마 때문에 안 타고. 그치? 그러면 근데 얘가 타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가지수가 다 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고배 법칙이죠. 그치? 얘가 타고 얘가 안 타고 얘가 타냐, 얘가 타고 얘가 타고 얘가 안 타냐 다 다른 경우니까 고배 법칙이죠. 네. 결과적으로 원소 세개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즉 사고하는 사람이 다 두 가지씩이 3명이 있는 거니까 2에 3승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이해가 쏙쏙 돼? 네. 이러한 애들이 이렇게 있다면 다 두 가지 이럴 거 아니야. 원소의 개수만큼 2로 곱해지죠? 그래서 2의 A승이 된 거야. 맞습니까? 알겠어요? 네. 이렇게 왜로 시작해서 이게 그냥 무작정 니네들 왜 이게 2의 A승이 니네가 기억 안 나는 이유는 중1 때 배우고 기억 안 나는 이유는 그냥 외웠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냥 외우라고 했으니까. 알겠어? 그냥 외우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제는 이제 잊어먹으면 안 되죠. 이제? 자, 그러면 자, 일맥상통한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 네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너희들 이런 걸 배웠을 거야. 똑같이 A의 원소가 A인데 분명히 이런 거 배웠어요. 반드시 포함되는 원소의 개수가 비계이다. 이랬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맞죠? 이런 거 배웠지? 그러면 그때 뭐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 2의 A승 빼기 B 이렇게 배웠어요. 전체 원소의 개수 거에서 지수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원소의 개수만큼 빼라. 이렇게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배웠던 게 n의 a가 마찬가지 a고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원소의 개수가 C개일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였죠? 2의 A 플러스 C. A 빼기 C였죠. 그때도.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외울 때 그 당시에 그냥 암기하면서 외웠던 친구들은 아이씨 왜 반드시 포함돼도 빼고
반드시 포함 안 돼도 왜 빼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좀 공부를 그 당시에 좀 했다라면 그에 대한 의문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한번 쌤이 얘기를 해줄게.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 여기에 이제 누가 합류를 했냐? 우리 민규, 치환이, 그 다음에 누구까지? 가연이까지 다. 선생님은 없어요. 쌤은 없어. 쌤은 없어. 이렇게 6명이 이제 합류를 했어. 6명이 합류를 했어. 자, 6명이야. 자, 그러면 원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버스가 다른 걸로 결정될 수 있는 가지수는 2의 6승이겠죠? 2의 6승이야. 그런데 이거를 떠나서 자, 생각을 해봅시다. 2의 6승인데 자, 이 중에 반드시 포함된다는 얘기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 지금 빨리 안 들어와! 빨리 뛰어! 어? 빨리 들어와! 그래서 우리 준호하고 주상이 이렇게 2명이 엄마한테 막 지금 안 타면 안 돼. 죽는 거야 그냥. 지금 안 타면 죽게 생겼어. 어? 니들 이번에도 혹시 어디로 샜어? 하면서 이제 방학간 간 거 아니지? 하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그러면 자 생각해봐. 자 준호가 결정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하나죠. 한 가지잖아. 무조건 타야 돼. 그렇죠? 주상이도 한 가지죠. 나머지는 다 2가지씩이지. 맞죠? 그러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에 원래 6승이었는데 2가지였던 게 2명이 빠져버리죠. 즉 2에 4승밖에 안 되잖아. 맞습니까?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 가지수는. 얘네들은 무조건 타야 되기 때문에.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똑같은 생각이야. 봐 다시. 자 이번에는 우리 가연이하고 치환이하고 둘이 버스비가 없어. 그러면 자 버스를 타고 싶어서 탈 수 있어 없어? 못 타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타?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2가지지만 둘은 타고 싶어도 못 타는 거죠. 네. 한 가지씩밖에 없단 말이야. 결정할 수 있는 그게. 타고 싶어도 못 타는 거야. 그치? 네. 마찬가지로 뭐야? 2의 6승에서 2 빠진 2의 4승이죠? 이해됩니까? 이해돼? 왜 빼는지. 반드시 포함되든 반드시 포함되지 않든 뭐한다? 뺀다. 이해됐죠?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필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교재에서도 여기까지는 대부분 나와 있을 거야. 5번까지 또 나와 있을 거야. 5번, 6번 정도까지가. 다 됐으면 5번 넘어가도 돼요? 네. 자 5번. 자 이번에는 뭔 얘기하냐면 진 부분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진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분집합 중 이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들을 진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 자, 선생님의 몸을 보고 이쪽 팔도 쌤의 한 부분이죠. 이쪽 팔도 한 부분이고 선생님 머리도 한 부분이야. 근데 쌤 전체를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부분집합.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렇죠? 진짜 부분들. 자기 자신 말고. 요 얘기야. 이걸 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A의 원소의 개수가 A개래. 이렇게 있을 때 이럴 때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얼마겠습니까? 진 부분집합수
그러니까 얼마? 2에 a승 빼기 1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래. 아래에 있어야죠? 네. 왜? 자기 자신 하나만 빼면 되니까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이거죠? 맞지? 그러면 두 번째 똑같이 n의 a가 a개인데 반드시 포함되는 원소의 개수가 비계야. 이러한 진분집합수는 진분집합수는 2의 a 빼기 b 빼기 1 맞습니까? 맞아요? 네. 자, 세 번째 n의 a가 마찬가지로 a고요.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원소의 개수가 C개래. 그랬을 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요? 2a-c 마이너스 1. 이 아니야.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이게 얘만 틀려.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 답은 2에 a-c 마이너스 1을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뭘까? 포함이 안 되니까. 그렇지.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게 시계라면 그 부분집합 중에서는 자기 자신이 있어 없어? 없죠. 이해 안 돼? 자, 1, 2, 3, 4, 5인데 4, 5를 포함하면 안 된대.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 중에 1, 2, 3, 4, 5라는 부분집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1 뺄 것도 없는 거죠. 얘는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이 4, 5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있는 거잖아. 1, 2, 3, 4, 5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을 빼야 되는데 얘는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뺄 것도 없다. 그러니까 1을 뺄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알겠습니까? 조심해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점점 가면 갈수록 외워서 되는 문제들이 있고 외워야 될 것들은 선생님이 다 무조건 외우라고 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집합, 경우의 수 얘네들을 조합론이라고 합니다. 그 수학의 분류에서는 대수학도 아니고요. 대수학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하학도 아니야. 그러니까 도형도 아니고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여기를 우리는 따로 빼서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게 이제 조합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합론, 그러니까 통계학 조합론 이 관련된 놈은 사고하지 않으면 계산은 간단해. 뭐 계산해봐야 어차피 곱하기 더하기 밖에 없어. 경우의 수 너희들 계산할 때 다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이거밖에 더 했어? 되게 어려운 계산들을 하는 건 아닌데 사고하지 않으면 아예 못 풀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따라가야 푸는 거고 계속 생각해야 돼. 그리고 문제도 복잡하게 되면 엄청 어렵게 되고요. 이 조합론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사고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얘네들을 말로써 어떻게 막 나왔을 때 풀 수 있고 이런 방법을 풀 수 있고 저런 방법을 풀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지워도 돼요 이제? 지금 몇 분이야? 22분이야. 22분? 잠깐 쉬었다 할게. 몇시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어서 이제 몇 번이야? 6번인가? 네. 6번. 자, 앞으로 이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A라는 집합에 X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고 X라는 집합은 다시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얘기를 할게요. 자, 얘는 그래놓고는 이제 집합 x의 x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의미다. 의미. 자, x라는 게 보다시피 b의 부분 집합이죠. b의 부분 집합 중 b의 부분 집합 중 a가 x에 포함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죠. 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1, 2 x 1, 2, 3, 4, 5 그러면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뭐겠어요? 얘의 부분 집합이 2의 5승이죠? 맞지? 근데 뭐를 포함해야 돼? 1, 2라는 원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잖아. 얼마 빼야 돼? 2. 오케이? 네. 이런 의미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해됩니까? 알겠죠? 6번 얘기 이거고요. 다음 7번. 7번 얘기로 갈게요. 7번은 자, A의 원소 중 적어도 라는 말이 나와요. 적어도 뭐뭐를 원소 예를 들어서 A, B를 반드시 포함한다. A, B를 포함한다. 포함하는 부분 집합계수. 부분 집합수. 자, A, B를 포함한다고 해서 얘의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A, B를 적어도 포함한다 해서 2를 빼는 게 아니야, 이것은. 그러니까 적어도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A만 포함해도 되고 B만 포함해도 되고 둘 다 포함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A라는 집합이 1, 2, 3, 4, 5인데 이 중에서 적어도 1,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나오면 예전에 경우의 수에서 뭐 이용했죠? 여사건이라는 걸 이용했죠? 여사건이 뭡니까? 여사건이 뭐예요? 여집합. 그 사건을 이루지 않는 사건. 그걸 여사건이라고 하죠. 여집합과 같은 얘기야. 그치? 그럼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사건을 이용해요. 그럼 여사건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자,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 2의 5승에서 맞죠? 뭘 빼냐? 1, 2를 포함하지 않는 아예 1,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뭐죠? 2의 몇 승? 1, 2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2의 3승이죠? 이거를 빼면 되죠. 그럼 이걸 빼라고 해서 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2의 제곱. 이거 아니지? 실제로 계산해야 돼. 2의 5승이 얼마야? 32 빼기 8. 이렇게 계산해야죠. 그렇죠? 2의 제곱이 아니야. 이렇게 계산해야죠. 맞잖아. 왜? 요거에서 이런 얘기란 말이야. 적어도 1, 2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1만 포함할 수도 있고 2만 포함할 수도 있고 1, 2 둘 다 포함할 수도 있는 거야. 그 말은 원래 1, 2, 1, 2 뭐 이거 다 포함되는 전체에서 1, 2라는 놈이 아예 없는 4, 5, 6, 7, 아니 4, 뭐 얼마? 3, 4, 5 3, 4, 5로만 이루어진 놈들을 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1, 2를 적어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들이 되죠? 그 얘기야. 이 말이. 됐습니까? 적어도의 의미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2의 5승 빼기 2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다. 알겠죠? 여사건을 이용한다. 여사건을 이용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8번 볼게. 8번.
8번 볼게요. 자, 8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A의 원소 중 A의 부분 집합수 원소 중 원소의 개수가 A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 자, 물어볼게. 자, A라는 집합이 1, 2, 3, 4, 5래요. 이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수는 몇 개죠? 어떻게 하면 되죠? 1, 2, 1, 3, 1, 4, 1, 5, 2, 3, 2, 4, 2, 5, 3, 4, 3, 5, 4, 5 이거죠? 네. 그러면 몇 개?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근데 이렇게 매번 이걸 세야 되냐? 자, 문제를 선생님이 살짝만 바꿔볼게. 6, 7, 8, 9, 10인데 4개인. 자, 이렇게 나왔어. 셀 수 있어? 셀 수야 있지. 40개? 자, 셀 수야 있죠. 그쵸? 셀 수야 있죠. 근데 거의 세다 보면 다른 문제 다 틀린다는 소리죠. 세 가지고 문제 푸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우리 경우의 수에서 뭐 뽑는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 대표 2명 뽑는 거. 여기서는 10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4명 뽑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10개 중에서 4개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10개 중에서 4개 골라라. 그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본 거죠? 그러면 10개 중에서 4개 고르는 방법 너네 어떻게 했었어 옛날에? 어떻게 했죠? 그걸 우리는 19, 8, 7. 10 컨비네이션 4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합이라고 하죠.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10부터 해서 9, 8, 7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뭘로 나누냐? 4부터 해서 이렇게 나누죠. 이게 정답이야. 아까 봐봐. 아까 몇 개였죠? 5개였죠? 5개 중에서 몇 개 고르는 거였죠? 2개 고르는 거였었죠? 그게 아까 10이었지? 실제로 이렇게 5, 4. 5부터 해서 하나씩 줄어드는 게 2번. 아래는 얼마? 2, 1. 그때 약분하니까 10 나오잖아. 그치? 이런 방법을 쓴단 말이야. 이런 방법을 쓴다고. 자,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 8 없어지고, 계산하면 3 없어지니까 얼마? 30, 7, 3, 210개죠. 그러니까 직접 세는다는 것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n개, 이거의 원소, n의 a가 만약에 뭐 n개래.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a개면 n 컨비네이션 a를 이용하는 거야. n 컨비네이션 a를 이용한다. n 컨비네이션 a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다? n부터 해서 n-1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몇 번까지? a번 하고요. 나누기 a부터 해서 a-1 해가지고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중2 때부터 쌤한테 경우의 수를 배웠다면 쌤이 컨비네이션을 알려줬을 건데 이렇게 계산한다.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래서 중학생들한테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물어보면 그냥 직접 세라고 해요. 중학생들한테. 근데 고등학생이 된 입장에서는 직접 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한다. 됐니? 8번까지 됐어?
자, 이제 9번부터 잘 들어야 돼. 이 8번까지 웬만한, 그러니까 책에서는 아까 뭐 한 5번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 7, 8번은 뭐 좀 더 이제 얘기를 어느 정도는 다 알아들을 친구들이면 다 알아듣는 거고요. 9번, 10번은 정말 심화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9번, 10번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줄게요. 그럼 9번, 10번까지 하면 끝나는 거야. 9번. A가 A의 부분 집합들이 엄청 많이 있겠죠? 원소의 총 합을 구하라. A의 부분 집합들의 원소의 총합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A의 부분 집합들의 원소의 총합을 구하라.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 4, 5인데 얘의 부분 집합들의 원소의 총합을 구하래. 그러면 얘 부분 집합이 어떻게 되죠? 공집합이 있을 거고 1 있을 거고 2 있을 거고 3 있을 거고 4 있을 거고 5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 1, 2, 1, 3, 1, 4, 1, 5 그 다음에 2, 3, 2, 4, 2, 5 3, 4, 3, 5 4, 5 아이고 1, 2, 3 1, 2, 3 이거 다 더하래 이거. 그 말이죠? 그 말이죠? 이거 어떻게 다 더할까? 이거 뭐 다 원소의 개수 뭐 얼마야? 2의 5승이니까 몇 개야? 32개 다 해가지고 다 더해? 그럼 만약에 이게 1, 2, 3, 4, 5가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이었다면 1024. 그럼 뭐 이제 그게 단순한 게 아니지. 아니 32개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32개고 그들의 원수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야. 32개의 집합 다 구한 다음에 걔네들의 원소를 다 구하라고. 다 더하라고. 그 얘기야.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풀 거냐는 거죠. 그래서 쌤이 얘를 보면 숫자가 많아지면 어려우니까 쌤이 숫자를 줄여서 얘기를 이해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숫자가 우리가 계속했던 3개만 해봅시다. 잘 이해해야 돼. 공집합 1, 2, 3 그렇죠? 그 다음에 1, 2, 1, 3, 2, 3, 1, 2, 3 맞죠? 네.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야. 원소들을.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각각의 원소들이 몇 개씩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1이 몇 개 있고 2가 몇 개 있고 3이 몇 개 있고 이걸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1이라는 게 요 집합에 하나 있고요. 공집합은 고려할 필요 없죠. 어차피 원소가 없으니까. 요 집합에 있고 요 집합에 있고 요 집합에 있죠. 맞지? 1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준호 이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의 공통적인 이 집합들의 특징이 뭐죠?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들이죠. 맞지? 그럼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있습니까? 2에 3승 빼기 1만큼 있는 거죠. 전체 2에 3승인데 그 중에 1 뺀 거.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한 개 뺀 거 아니야. 이거만큼 몇 개가 있어요? 1이 있어. 맞죠? 그러면 2는 어떻게 있죠? 얘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 있죠. 얘네들의 특징은 뭐죠?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죠. 그 4개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2도 그만큼 있죠. 자, 마지막으로
3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3도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있는 거지? 네. 그것도 2의 3승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정답이죠. 1도 이만큼 있고 2도 이만큼 있고 3도 이만큼 있으니까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1, 2, 3 다 더하면 6이죠? 답은 24. 정말 해볼까?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맞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많아져도 10이다. 답이 얼마겠어요? 2의 10승 빼기 1 맞습니까?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야? 2의 9승 곱하기 55 2의 9승은 5, 1, 2죠? 이게 답이죠? 자, 이것은 응용을 안 시킨 문제가 이래. 응용을 안 시킨 게 이렇다고. 자, 그러면 공식화 시켜줄게요. n 얼마? 원소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면 2의 n-1승 곱하기 1부터 n까지 합. 이게 공식이죠. 공식화 시키자면 누가 욕하나 왜 이렇게 기어간지로? 됐습니까? 그러면 요 문제에 극한되지 않고 자, 요 문제 한번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A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이야. 근데 1을 반드시 포함하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집합들의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들의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 1 몇 개 있죠? 어차피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2의 6승만큼 1이 있겠죠. 맞습니까? 2는 몇 개 있을까? 2는 몇 개 있을까? 2는 몇 개 있을까? 2의 5승계만큼 있죠. 왜? 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니까 일단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어야 되잖아. 아까 봤잖아. 요거일 때는 뭘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거 없었을 때 1을 뺐었잖아. 네. 그쵸? 1도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개수,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개수, 3을 반드시 포함하는 개수가 이만큼이니까. 근데 여기는 1도 포함해야 되면 2도 포함해야 되는 거죠. 2의 개수는. 그러니까 5승이 되는 거지. 정답은 뭐겠어요? 이게 정답이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거란 말이에요. 뭐 하나 더 해볼까?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얘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 1은 몇 개 있어? 2에 5승. 왜? 1도 포함해야 되고 2도 포함해야 되고. 만큼 1이 있고요. 2도 마찬가지죠. 3은 2의 4승이죠. 1도 포함해야 되고 2도 포함해야 되고 3도 하나 포함해야 되니까. 그만큼 3, 4, 5, 6, 7 이게 정답이죠.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는. 이해되는 사람들은 따라오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은 이런 공식이 있으며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도 반드시 포함하는이 아니라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으로 해도 자기가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도 풀 줄 알아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어디 가서 이런 얘기 거의 안 한다. 얘기도 안 해. 이런 거 언급도 안 해. 그냥 잘 알아둬요. 지워도 돼요? 이제 다음 10번째.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심화 문제로 아주 자주 나오는 학교 시험에서도요. 좀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은 자주 나오는 게 이제 10번째. 10번. 자, 10번은 어떤 거냐면 전체 집합이 주어져요. 1, 2, 3, 4, 5, 6, 7, 8, 1, 2, 3, 4, 5까지만 합시다. 6까지만 합시다. 이건데 A도 당연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B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자, A가 B에 포함되는 순서상,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떤 거냐? 일단 A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B는 공집합이어도 되죠?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4여도 되고 5여도 되고 뭐 1, 2여도 되고 1, 3이어도 되고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A가 만약에 1이라는 원소가 된다면 얘는 1이거나 1, 2거나 1, 3이거나 1, 2, 3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어야 되지. 근데 이걸 다 구해? 순서상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다 못 구하지? 그런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생각의 발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우의 수에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B, A. 오케이? A가 B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자, 1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1아, 너는 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중에서 어디로 들어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만약 1이 여기 들어갔어. 2가 여기 들어갔어. 3이 여기 들어갔어. 4가 여기 들어갔어. 5가 여기 들어갔어. 6이 여기 들어갔어. 이러면 만족하잖아. A는 1, 3이랑 원소를 갖고 있는 거고 B는 1, 2, 3, 5, 6을 갖는 거죠. 전체 집합은 맞고 1, 2, 3, 4, 5 다 되는 거지. 맞습니까? 이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각자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3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정답은 얼마야? 3의 6승계. 됐어요? 이해되는 사람은 이해하면 되고요. 이해 안 되면 집에서 골똘히 생각을 해봐. 왜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자, 이러면 순서상이 3개여도 자, C도 전체 집합에 포함된다. 근데 이러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 하나 그리고 B 하나 그리고 C 하나 그리고 전체.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한테 각각 물어봐. 야, 1아,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죠? 얼마? 4의 6승. 이게 정답인 거예요. 순서상의 개수. 알겠습니까? 장난 아니지? 4의 6승이니까 2의 12승이니까 뭐 엄청나죠? 1024, 2048 거기다 2 더하니까 4000. 이거 직접 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4096개 이 쌍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은 못 센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지. 직접 센다는 것 자체가.
이 원소의 개수가 이만큼만 돼도. 알겠어요? 됐습니까? 네. 자, 요게 이제 10번 얘기예요.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응용 문제 중에서 10번 같은 경우는 자주 나와요. 얘들. 10번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거를 살짝 응용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와 B와 C가 이런 관계에 있는데 1하고 2는 A의 원소래. 이런 식으로. 또는 1하고 2가 B의 원소다. 이런 조건 하나 딴지 하나 똑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 똑같이 지금 A, B, C가 이런 관계인데 1, 2, 3, 4, 6이고 1, 2, 3, 4, 5, 6이고 1, 2가 B의 원소다. 이런 조건이 붙었어. 이런 조건이 붙었다. 그럼 선생님이 그려볼게. A 있고요. B 있고요. C 있고 전체죠. 맞지? 네. 자, 1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몇 가지야? 두 두 가지. 가지 A랑. 여기냐 여기냐지. 그러면 B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요? 네. 두 가지. 2도 두 가지. 이해돼? 네. 그 다음 3부터는 네 가지. 네 가지. 이해됩니까? 네. 이게 정답이야. 2, 5, 4, 5. 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가는지. 집합이 쉽다고. 아니 저 겨울을 어? 아, 이거는 선생님이 어려운 것까지 얘기를 좀 해서 그렇지만,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냐? 집합의 반전, 연산법칙도 안 갔어. 지금 부분 집합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자, 조용. 지금 쌤이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교집합, 합집합 전까지. 자, 집에 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필수 예제하고 이거 개념 체크는 쌤이 해보겠지만 여기에 연습 문제도 있을 거야. 연습 문제 2개 있어요. 연습 문제가. 연습 문제 이 첫 번째 15페이지까지 15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야 이거? 25, 26페이지 이렇게 있죠? 요거 한번 집에 가서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목요일은 쉬니까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목요일 쉬어요? 너희들 언제? 화목토잖아. 화목토 원래가. 네. 그렇죠? 화목토야 원래가. 근데 목요일날 쉬니까 토요일날까지. 알겠습니까? 토요일까지. 저 바로 영어 금요일 하러 와야 돼요. 영어 이러면. 금요일날은 학원 너네 영어 때문에 오잖아. 알겠죠? 언제까지 안 보려고. 여기까지 할게. 아씨 너무.